없어요? 다 넘겼는데. 그죠? 근데 두 개 네. 했어요. 말씀도 나왔을 텐데 다녀오셨어요? 여기에 그것만 글쎄. 다 넘겼는데. 다음 시간에 해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7회시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 해서. 자, 다음 내용을 보고 OX에 맞는 번호를 이제 쓰는 문제입니다. 자, 보일러 동체에서 벽이나 배관, 기타 보일러 이제 직구에 있는 구조물까지의 거리는 자, 4.35m 이상이어야 한다. 자, 다만 소형 보일러는 3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보면은 자, 이거 기준이 있었죠. 자, 보면은 측부 일반 보일러가 있고 소형 보일러가 있습니다. 자, 측면. 자, 몇 미터는? 측면. 기준. 0.45m입니다. 그리고 소형 보일러 같은 경우는 0.3m. 이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은 틀린 내용이죠. 4.35m, 뭐 3m 하면 엄청 너무 먼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 내용을 보고, 자, OX 맞는 번호를 쓰는 문제인데, 자, 탄성식 압력계 종류는, 자, 불호동관식, 그리고 다이어프램식만 있다. 이게 만만 들어가면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만이라는 게 들어가면은 이 두 가지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탄성식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호동관식, 자, 다이어프램식, 그리고 벨로우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호동관,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다이어프램, 그 다음에 벨로우즈식.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필점에서 한번 나올 수 있어요. 보면은 뭐 탄성식, 압력계 종류, 아니 세 가지 쓰시오. 그러면은 불호동관식, 다이어프램식, 벨로우즈식 세 가지 쓸 수가 있지. 자, 3번. 동관용 공부에 대한 설명으로 보고 알맞게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 동관 공부 여러분들 앞에서도 많이 봤었죠. 자, 먼저 자, 이스펜더. 자, 이스펜더는 어디와 연결해야죠? 동관 그죠? 합판. 기억. 공간을 확간할 때 사용하는 공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튜브 밴더. 공간을
그죠? 굽힐 때 밴딩할 때 이제 쓰는 거죠. 자, 사이징 툴 동관 끝 부분을 원형으로. 그죠? 원형으로 정형할 때입니다. 자, 플레어링 툴 이거는 동관 끝을 무슨 모양으로 만드는 거죠? 그죠? 나팔과 모양. 자, 팁 뽑기 이거는 뭐 여러분 직선관이 있으면은 거기다 구멍을 뚫어서 그러면 동관을 연결해서 이제 T 모양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직관에 분기관을 성형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팁 뽑기 보면 공부가 있었죠. 그래서 뭐 유리들에서 이제 동관에 구멍을 내고 그다음에 이 팁 뽑기 헤드라고 해서 약간 후크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돌리면은 동관 구멍 뚫린 부분이 약간 앞으로 위로 이제 돌출됩니다. 그리고 캠핑서라고 해서 동관을 그냥 끼우게 되면은 안으로 쏙 들어가요. 그래서 캠핑서를 찝어주면은 동관 옆구리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렇게 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관을 그렇게 끼운 다음에 자, 은남 용접으로 자, T 모양으로 만드는 거죠. 자, 리버. 자, 리버는 자, 관의 거스러미를 내면과 외면 다 보면 거스러미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봤고요. 자, 4번. 다음 손상과 부식에 대한 알맞은 내용을 연결하시오. 네. 자, 그러면 이제 알맞은 내용 연결하는데, 자, 과열은 무엇과 연결될까요? 처음 과열. 과열은 버닝입니다. 버닝. 네. 자, 그래서 과열이 보면은 네, 온도가 보면 일정 온도까지는 보면은 이제 열에 의해서 팽창했다가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버닝이 돼버리면은 일정 온도 이상 넘어가 버리면은 영구 변형이 됩니다. 이걸 이게 버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균열. 균열은 자, 재료에 보면은 열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외부 부식 하면은 자, 외부 부식 세 가지 뭐가 있었죠? 고온 부식, 저온 부식, 산화 부식. 네,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리얼로 연결해야지. 자, 내부 부식. 내부 부식이라고 하면은 보일러수가 닿는 부분에서 이제 부식이 일어나는데 용존산소, 탄산가스와 관련 있는 게 바로 점식이죠. 자, 5번. 이거 어제 했던 거죠. 자, 혼합가스의 연소 범위와 자, 관련된 법칙을 쓰시오. 뭐죠? 그렇죠. 르 샤틀리의 법칙 또는 뭐 공식이라고 해도 됩니다. 네. 자, 6번. 자, 냉각탑에 관한 자, 설명으로 이제 틀린 겁니다. 자, 1번. 자, 냉각탑, 쿨링타워죠. 자, 건물 안에 열을 건물 밖으로 방출하는 공조 설비 중에서 건물 밖으로 열을 방출하는 마지막 과정입니다. 그래서 응축기와 보면은 냉각탑, 냉각수가 이제 열교하죠. 그럼 이 냉각수는 재생하기 위해서 공기와 보면은 열교환합니다. 자, 2번. 자, 냉동기 등을 통과해 만들어진 고온의 냉각수를 건물 외부 공기와 자, 열교환시켜 저온수로 냉각시키는 방식이다. 그래서 고온수를 저온수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3번. 자, 냉각작용은 물과 공기의 온도차를 이용하는 현열, 열 전달과 자, 냉각수의 증발을 이용하는 잠열, 열 전달에 의해 이루어진다. 자, 4번. 냉각수의 출구 온도가 입구 공기의 습구 온도에 멀어질수록 자, 장기의 크기는 크게 설계됨으로써 습구 온도보다 자, 냉각수의 출구 온도가 13에서 15도 정도 높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데 내용이 잘못됐어요. 이게 4번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게 이제 책에서는 여러분들 냉동설비 운영 쪽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냉동설비 운영에 나와 있고요. 운영에 이 내용이 나와 있고, 자 원래 내용은 이겁니다. 냉각수 출구, 자 온도가 자 입구 공기에 자 습구 온도에 가까워질수록 가까워질수록 자 장비의 크기는 크게 설계됨으로써 습구 온도보다 자 냉각수의 출구 온도가 자 3에서 5도 정도 자 높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멀어지는 게 아니라 가까워질수록, 그리고 냉각수의 출구 온도 3에서 5도 정도 되는데 13에서 15도 정도 된다고 했죠. 이 내용들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7번 온도계 설치 위치로 틀린 겁니다. 자, 1번 배기가스 온도계는 이온 교환 장치 뒤에 설치한다. 자, 여러분들 배기가스 온도계, 배기가스 최종 출구 쪽에 설치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온 교환 장치라고 하면은 경수 연화 장치죠. 이쪽에 온도계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죠. 그래서 온도계 설치 위치는 여러분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먼저 급수 온도계, 급수 입구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보일러 들어가는 급수 입구에 급수 온도계가 있고, 버너 입구에는 급유 온도계, 그리고 과열기와 제열기는 출구 쪽, 그리고 절단기와 공기열기는 전후에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기가스 온도계는 배기가스 최종 출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밖에 한번 보죠. 제열기, 그 다음에 과열기, 출구 설치, 급수열기, 공기열기는 전후에 설치, 급유 온도계는 버너 입구에 설치한다. 하는 내용은 맞죠? 자, 8번. 흡수식 냉온수기의 구성 요소로 틀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 흡수식 냉온수기에 없는 게 뭐였죠? 흡수식 뭐가 없다고 그러죠? 그쵸, 압축기가 없죠. 압축기 대신 발생기와 이제 보면은 흡수기와 보면은 재생기가 있었죠. 때문에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자, 9번. 경수, 연화장치의 역할로 맞는 것입니다. 네. 자, 1번. 경수를 자, 마그네슘형의 양이온 교환 수지에 통과시켜서 자, 원수 중에 경도 성분인 자, 나트륨 이온을 자, 수지 중에 자, 마그네슘 이온과 교환해서 자, 연수를 제조하는 기술이다. 자, 내용을 다시 한번 보죠. 경수, 자, 마그네슘형의 양이온 교환수를 통과시킨 게 아니라 자, 뭐죠?
나트륨형에 보면은 양용조화수지에 통과시키는 거죠. 그래서 원수 중에 경도 성분이 나트륨 이온이 아니라 자, 마그네슘, 칼슘, 마그네슘 이온이죠. 그래서 자, 이거를 제거해서 또는 나트륨 이온과 교환해서 연수를 제조하는 기술이죠. 그래서 내용이 틀렸죠. 2번 경수를 나트륨형 양이온 교환 수지를 통과시켜 맞죠? 자, 원수 중에 경도 성분이 칼슘 이온과 마그네슘 이온을 수지 중에 나트륨 이온과 교환해서 연수를 제조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맞는 내용이죠. 자, 3번도 칼슘형이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이건 경도 성분이기 때문에 맞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경수를 나트륨형 음이온 교환 수지가 아니라 이건 양이온 교환 수지입니다. 이것도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10번. 자, LPG 특징이 아닌 겁니다. 자, LPG는 보면 액화 석유가스죠. 그래서 프로판과 부탄이 주성분입니다. 자, 그래서 1번 공기보다 무겁나요? 무겁죠? 네. 자, 특징이 아닌 것 보릅니다. 기화 및 액화가 용이하다. 왜냐면 상온에 가까웠죠. 그래서 프로판은 마이너스 42.1도 그리고 부탄은 마이너스 0.5도였죠. 때문에 자, 자연상에 있는 온도에 가깝기 때문에 보면은 기와 액화가 용이합니다. 자, 3번 액체는 자, 물보다 무겁나요? 가볍나요? LPG 물보다 네? 가볍죠. 3번이 틀렸죠. 무겁다고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LNG와 LPG 특징으로 보면은 LNG는 자, 공기보다도 가볍고 물보다도 가볍고 LPG 자, 공기보다는 무겁고 물보다는 가벼운 거죠. 네,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연소시 많은 공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LNG는 한 10배 정도의 이제 공기가 필요하다면은 자, LPG는 20배에서 한 30배 정도의 이제 공기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공기가 필요하죠. 자, 11번. 자, 수처리 장치의 흐름도로 맞는 것입니다. 네. 자, 1번. 자, 여러분 수처리 장치에서 흐름도인데 자, 첫 번째는 이제 경수 연화 장치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들어오면은 경수 연화 장치를 거쳐서 경수를 연수로 만들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가 들어갈까요? 두 번째는 자, 열교환기가 들어갑니다. 이거 예전에 보면은 이거는 문제가 이게 그림이 있었어요. 책 중에서 그 그림에서 보면은 이 급수에서 보면은 경수 연화 장치, 다음에 이제 열교환기, 그 다음에 급수 탱크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열교환기는 뭐냐면은 어디서 오냐면은 수면 분출 있죠. 이 수면 분출에서 나오는 자 진기 이걸 이용해서 보면은 급수를 이렇게 예열하는 데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열교환기가 보면은 경수 연화 장치와 급수 탱크 사이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에는 지금 그때 우리 2층에 있을 때는 열교환기 형태가 없었잖아요. 없죠. 네. 그러면은 지금 열교환기라는 자체가 경수 연화 장치로 들어와서 이 물을 어느 정도 그죠. 예열을 배열을 해서 네. 열교환기로 넘어가는 형태로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열교환기 지금 여론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보면 아까 수면 분출에서 보면은 수면 분출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압력이 사라지니까 일부 진기가 나오고 저음에 진기가 나오고 일부는 자,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물은 보면 배출을 하는 거고 그 진기 있죠. 이거를 이용해서 지금 열교환을 해주는 거예요. 급수하고. 그러면은 진기가 이제 예열이 급수가 이제 예열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열된 급수를 급수 탱크로 모으는 겁니다. 자, 모았다가 보일러로 보내는데 여기에 또 탈기 장치가 있죠. 탈기 장치라는 것은 용존 산소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탈기 장치를 설치하는데 바로 보일러 직전에 이제 설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이걸 통해서 자, 용존산소 또는 탄산가스 이런 것들을 제거하죠. 근데 탈기법에 보면은 가열탈기와 또 진공탈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연료환기하고 탈기장치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지 보일러 장치 중에서 그거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앞에 이제 책에서 보면은 그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체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수 연화장치, 급수탱크 보일러가 있으면은 그 사이에 연료환기는 자, 여러분들 경수 연화장치와 급수탱크 사이에 있고 탈기기는 보일러 바로 직전에 있으니까 자, 보면 급수탱크하고 보일러 사이로 이제 보시면 되지.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약간 좀 기출 문제를 좀 풀어오시면 문제 좀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데 좀 도움이 돼요. 네. 자, 12번. 자, 12번은 압력용기 재료 선정 시 고려사항이 아닌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뭐 보면은 그냥 다 정답 같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건 어떤 걸까요? 경제성, 내구성, 어떤 게 해당이 안 될까요? 가공성. 4번. 네, 내구성입니다. 내구성. 네. 내구성은 해당이 안 돼요. 자, 근데 이제 뭐 내구성이라고 하면은 물질이 변하지 않고 오래 견디는 성질을 내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13번. 고체 연료의 연소 형태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여러분들 고체 연료 연소 형태. 자, 만약에 두 가지 하나면 두 가지 뭐가 있죠? 그죠? 표면 연소하고 그죠? 분해 연소.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네. 자, 확산, 예우나 어떤 연료죠? 그죠? 기체 연료. 자, 증발과 무화연소, 액체 연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심지연소 이것도 보면 액체 연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4번 한번 보죠. 개별, 급탕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 여러분들 개별식, 그 다음에 중앙식, 그래서 급탕 방식이 있었죠. 그래서 이 장점이 아닌 거 한번 보죠. 자, 개별 급탕 방식은 필요 개수에 보면은 자, 소형 뭐 온수기라든지 이런 저탕식 또는 뭐 여러분들 순간식 이런 온수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자, 1번 설치 공간이 작아 유용하다. 그렇죠? 설치 공간을 작게 차지하죠. 근데 중앙식은 기계실에다가 보면은 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설비가 이제 커지죠. 2번 배관의 열 손실이 적다. 당연히 보면은 바로 필요 개수에 딱 설치해서 바로바로 뽑았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열 손실이 적습니다. 그렇지만은 자, 중앙식은 자, 배관을 통해서 멀리까지 보내기 때문에 열 손실이 크죠. 자, 3번 높은 온도의 물을 자, 수시로 얻을 수가 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래서 장점이 아닌 거 이거는 1번입니다. 1번. 자, 보면은 여러분들 중앙식 같은 경우는 배관으로만 이제 들어가죠. 근데 자, 이 개별식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 사용하는 장소에 여러분들 소형 온수기나 이런 게 부착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그 공간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자, 설치 공간을 차지하고 또 약간 미관상은 좋지 않습니다. 이건 좀 개별식이라고 하니까 작다고 보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1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자, 설치 공간을 차지하고
미관상 보면 좋지 않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4번. 급단계소가 이제 적을 때는 시설비가 이제 저렴합니다. 급단계소가 적을 때 이제 사용하고, 급단계소가 이제 많으면은 중앙식을 이제 선택해야 되지. 자, 15번. 자, 진기난방의 장점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 자, 열 운반 능력이 커서 난방 효과가 좋다. 그쵸? 자, 여러분들 온수는 현열만 갖고 있지만은 진기는 자, 잡열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보면은 더 많은 열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현열 잡열을 다 갖고 있습니다. 진기는. 자, 그래서 난방 효과가 훨씬 좋죠. 많은 열을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자, 2번. 배관경이 작고, 자, 진기를 사용하면은, 자,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열이 많기 때문에 광경을 크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게 해도 돼요. 그에 비해서 이제 온수 같은 경우는 보유열이 작기 때문에 광경을 크게 해야 되는 거죠. 자, 방열 면적 감소로 설비비가 싸다. 그래서 방열 면적도 보유열이 많기 때문에 크게 할 필요 없이 작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부하 변동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쉽고, 아닙니다. 대응이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진기 온도 조절이 자, 용이한 게 아니라 어렵다. 그래서 부하 변동 대응이 어렵고, 그리고 진기 온도 조절이 어렵다. 자, 이게 이제 단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동파의 염려가 없다. 이렇게 갖고 있죠. 자, 16번. 자, 플로트. 자, 수위 검출기. 고조수위 경보기죠. 자, 보면은 뭐 플로트식, 전극식, 차압식, 열팽창식이 있었죠. 자, 취급식. 자, 주의사항으로 틀린 겁니다. 자, 저수위보다 확실한 확인을 위해서 2개 이상을 부착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안전장치들은 보통 이제 2개 이상 부착하는 게 좋습니다. 자, 2번. 연락관에는 밸브 또는 코크, 직렬로 2개 이상 설치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보면은 직렬로 2개 이상 설치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렸죠. 자, 3번. 수축 연락관은 다른 검출기의 연락관과 같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된다. 네. 그래서 따로따로 쓰는 게 좋다는 거고요. 자, 차단 수위는 안전조 수위에 맞추고, 자, 그래서 안전조 수위가 되면은, 자, 여러분들, 저수 인터럽션을 보내서 연료 공급을 차단해야 되죠. 그 수평과 수직, 자, 이런 것들을 맞춰서 설치해야 되죠. 자, 이번에는 17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캐비테이션. 자, 공동현상이죠. 자, 방지법으로 틀린 것. 이거는 뭐 자주 나오죠. 자, 펌프의 설치 높이를 수원 높이에 최대한 낮추어 흡입 양력을 짧게 한다. 맞나요? 네, 맞죠. 2번. 흡입 압력을 조금만 높여서 자, 흡입이 쉽게 될 수 있도록 한다. 압력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죠? 낮춰서 흡입이 쉽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3번. 펌프 회전수를 낮추어 자, 흡입, 비교 회전도를 적게 해야 한다. 그래서 회전수가 적다는 것은 자, 보면은 흡입 유속이 너무 빠를 때 일어나기 때문에 낮추는 방법입니다. 자, 양흡입 펌프를 사용한다. 단흡입 펌프를 양흡입 펌프로 바꿔준다고 했죠. 2번이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한번 보죠. 자, 18번. 자, 보일러 운영에 필요한 도면이 아닌 겁니다. 자, 보일러의 개통도, 자, 부대 설비 도면, 배관 도면, 보일러의 단면도. 자, 운영에 필요한 도면 아닌 건 뭐죠? 그렇죠. 단면도. 자, 단면도나 평면도 이런 것들은 그럼 설계 도면입니다. 그래서 운영에 필요한 도면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에서 보면은 단면도가 있으면 뭘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높이를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그 밖에 보면은 이제 운영에 필요한 도면 하면은 뭐 덕트 도면, 연도 도면, 자동 제어 도면 등이 있습니다. 자, 19번. 역류 방지 역할하는 밸브. 뭐죠? 그죠? 체크 밸브. 네. 자, 글로우 밸브. 무슨 역할이죠? 유량 조절용. 자, 슬루스 밸브는 유량 개폐용. 앵글 밸브는 그죠? 90도 방향 전환할 때 쓰는 밸브죠. 자, 20번. 간접 열 교환 방식으로 자, 100도씨 이하의 가막 증기를 증기의 응축열을 이용하는 것으로 일종의 히트 파이프며 자, 난방 및 급탕수는 진공으로 감압되어 있는 보일러 관대에 공입된 열매수를 번호로서 가열하고 이것에 의해 감압된 발생된 감압 증기를 이용해서 난방 및 급탕수를 간접 가열하는 구조의 보일러. 이거 뭐죠? 문제 자주 나온다고 했죠? 자, 감압이 나왔어요. 100도씨 이하로 보면은 감압해서 하는데, 자, 보면은 여러분들 보통 압력을 낮추면은 증발이 빨리 되죠. 그래서 보통 100도씨에서 물이 끓는데, 보면은 한 뭐 70에서 80도씨에서 물이 끓어요. 압력을 낮춰서. 그래서 이 증기로 보면은 자, 난방수, 급탕수 이런 것들을 열교환해 가지고 온수를 만드는 방법. 이거 뭐죠? 진공 온수 보일러입니다. 네. 자, 21번. 자, 예온압 연소. 이것도 배웠죠? 예온압 연소 번호입니다. 그러면은 예온압 연소 번호면은 종류가 여러분들 세 가지가 있죠. 전 1차 공기식, 그 다음에 분전식, 세미 분전식이 있죠. 자, 1차 공기가 약 40% 이하이고, 자, 내염과 외염의 구분이 확실하지 않으며, 불꽃 온도는 1000도 부근이고, 불꽃색은 청색으로 역화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번호. 자, 무슨 번호죠? 네? 40% 이하니까 세미 분전식이죠. 40% 이상이면은 이게 분전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차 공기가 100% 그러면은 전 1차 공기식. 자, 1차 공기가 40% 이상이면은 분전식, 이하면은 세미 분전식으로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 자, 22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메탄의 공기와의 화학 반응식으로 맞는 거라고 고르는 문제인데, 이거는 완전 연소식에 대입해 보면은 바로 나오게 되죠. 네. 자, 메탄.
CH4죠. 자, 그러면 완전 연소식 보면은 M 플러스 4분의 N O2. 네. 자, 그 다음에 M CO2 플러스 2분의 N H2. 자, 그러면은 얘는 탄소가 하나, 수소가 이제 4개 있는 거죠.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대입해 보면은 얘가 1 플러스 4분의 4 하면은 1, 그러니까 2, O2죠. 그리고 자, 탄소는 하나 있으니까 그냥 CO2 쓰면 되죠. 그리고 2분의 4, 2는 4, 2H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메탄에 보면은 완전 연소식이죠. 자, 그러면 몇 번이 정답이죠? 4번이 정답이죠. 자, 23번입니다. 3번. 인젝터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 급수의 효율이 자, 비교적 높다. 자, 여러분들 인젝터 효율이 높나요? 급수율? 낮죠. 그래서 아니 급수율이 이렇게 높았으면은 주로 이제 여러분들 급수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효율이 낮기 때문에 보조 장치로만 사용하는 겁니다. 자, 급수율을 낮다. 자, 2번. 자, 설치 장소를 적게 필요로 하고요. 자, 발생된 증기와 물이 혼합해서 급수가 예열되고요. 자, 추가로 소요 동력이 필요 없다. 그래서 증기의 힘만으로 동작하는 무동력 급수 보조 장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인젝터는 자, 이렇게 지금 문제로 나왔지만은 뭐 가동 순서라든지 또는 또 인젝터와 관련된 이런 특징들 이런 것들도 자주 좀 나오죠. 자, 24번. 자, 생애 주기 비용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겁니다. 자, 1번.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애 주기 비용은 그 내용이 그냥 이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설물의 생애 주기 동안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 시설물을 처음 설치하는 것부터 폐기할 때까지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뜻하는 겁니다. 자, 25번. 고체 연료의 장점이 아닌가. 자, 여러분들 이것도 지금 에너지 관리에서 배우고 있죠. 자, 1번. 설비비가 저렴하고 저장감기가 쉽다. 노천 야적이 가능하다고 했죠. 자, 연소율이 높고 완전 연소가 쉽나요? 그렇죠. 연소율은 낮고 자, 완전 연소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2번이 틀렸습니다. 자, 뭐 에너지 밀도가 높다. 자, 폭발 등의 위험성이 낮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폭발이라든지 가스 폭발이라든지 이런 위험성은 낮죠. 자, 26번. 자, 프로판, 그 다음에 공기, 부탄, 메탄 등 비중이 작은 것부터 자, 순서대로 맞는 거.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보면 비중이 작은 것부터라고 했는데 자, 뭐가 제일 작죠? 그렇죠. 메탄. 메탄 다음에 뭐죠? 공기. 그 다음은요? 프로판. 부탄이죠. 정답은 1번이죠. 쉽게 보면은 분자량이 보면은 작을수록 가볍고
클수록 무겁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27번. 자, 굴뚝 내에 가스의 유속으로 틀린 겁니다. 자, 자연 통풍인 경우에는 1에서 3m/s다. 자, 이거 맞을까요? 자, 이거는 여러분 3번만 보더라도 알겠죠? 자연 통풍의 경우 3에서 5m/s. 그래서 1번은 좀 틀렸습니다. 자, 압입은 8m/s, 흡입 통풍은 10m/s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자, 급수배관의 전열 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일 때 광경은 얼마인가? 이거 여러분들 여러 번 했었죠? 여러분들 급수관, 급수, 밸브, 자, 분출관, 분출, 밸브. 자, 기준이 보면은 몇 제곱미터가 기준이 됐죠? 그렇죠. 10제곱미터가 기준이 됐고, 자, 10제곱미터, 자, 이하일 때는 급수가 몇 A였죠? 15, 그렇죠. 15A. 이상일 때는 20, 20A. 자, 분출가는 1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20A. 이상일 때는 그렇죠. 25A. 네. 이 관계가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다시 한번 보면은 급수배관입니다. 자, 10제곱미터 이하면은 15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이 필답입니다. 자, 다음에 설명하는 통풍 방식은 무엇인가? 자, 압입행과 흡입행. 자, 동시에 사용하는 통풍 장치를 양쪽에 설비해서 배기한다. 이거 뭐죠? 표면. 그렇죠. 평형 통풍. 자, 2번. 연료 및 연소 장치를 변경했을 때 시행하는 검사는 무엇인가? 이거 뭘까요? 그죠? 개조 검사. 네. 근데 이 개조 검사가 또 문제로 자주 나와요. 그래서 개조 검사 항목 등이 쭉 있는데 이 중에서 보면은 틀린 거 고르는 문제들도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기 보일러, 온수 보일러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기 보일러, 온수 보일러 바꿀 수는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온수 보일러를 진기 보일러는 안 돼. 안 된다고 했죠. 네. 견딜 수 있는 압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연소가스 중에 자, 수분과 자, 황상 성분이 자, 굴뚝의 외부로 배출되면서 찬 공기와 만나게 되면은 온도가 높죠. 자, 이슬이 맺히는 온도 이하로 내려가면은 응축이 일어나면서 생기는 현상. 이거 뭘까요? 이것도 문제로 자주 나옵니다. 배견 현상. 네. 자, 근데 이제 배견 현상이 앞에서도 한번 문제 나왔는데 거기에서는 문제가 여러분들 냉각탑에서 뭐 흰 연기나 연기가 나오는 피오르는 현상 이렇게 한번 문제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묶어서 한번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4번. 운전 전에 화실. 화실이라고 하면은 연소실이죠. 네. 혼합 공기를 자, 배출시키는 것. 자, 여러분들 운전 전에 연소실 환기시키는 거 뭐라고 하죠? 그렇죠. 프리퍼지. 자, 연소 후에 환기시키면요? 그죠. 포스트퍼지. 자, 5번. 보일러 연소가스에 남는 열을 이용해서 급수를 가열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급수 가열, 뭐죠? 절탐. 그렇죠. 절탐기 또는 뭐 급수 예열기. 자, 6번. 자, 보일러 본체나 수관 연관 등이 사용 중에 그 일부가 원형 상태에서 내부에서 두 장으로 들고 일어나고 이것이 가열에 의해서 혹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자, 두 장의 층으로 분리되면 이거 뭐라고 하죠? 두 장의 층으로 분리되면은 라미네이션.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이 두 장의 층 사이에서 가열해서 밖으로 부풀어 오르고 터지는 현상입니다. 이거 뭐죠? 블리스터. 네. 그래서 라미네이션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불량한 철판으로 제작을 한 거죠. 그러면 두 장이 층으로 이루어져서 분리가 되면은 라미네이션. 그리고 그 두 장의 층 사이의 공기층이 가열해서 부풀어 올라서 밖으로 터지거나 부풀어 오르면은 블리스터라고 부르는 거죠. 두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7번. 자, 열 교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 원통 다관형의 동 코일관 또는 스테인레스 관을 꼬아서 배관한 것. 현재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는 형태의 열 교환기는 무엇인가? 뭐죠? 그렇죠. 스파이럴식 열 교환기. 자, 8번. 자, 진공압이 690mm HG입니다. 이제 수은주죠. 자, 절대 압력을 킬로파스칼로 구하시오. 자, 그러면은 지금 이거죠. 자, 690mm HG인데 자, 진공압이니까 버큐. 진공압이죠. 네. 자, 이거를 킬로 파스칼로 얼마인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여러분들 계산하려면은 절대압으로 구하라고 했죠. 네. 그래서 절대압. 자, 그러면은 이제 부압에서 이제 절대압으로 자, 구한 다음에 단위를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부압에서의 여러분들 절대압 하면 대기압에서 뭘 빼면 되죠? 그렇죠. 진공압 해주면은 절대압이 나오죠. 자, 대기압이 자, 밀리미터 HG 하면 얼마죠? 760. 자, 밀리미터 HG에서 690을 빼주면 되죠. 자, 그러면 70 밀리미터 HG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비례식을 이용해서 자, 여러분들 킬로파스칼을 구할 거예요. 자, 근데 표준 대기압 할 때 자, 여러분들 10, 13, 25 자, 파스칼이죠. 그러면은 킬로파스칼로 하면 얼마죠? 10. 그렇죠. 하나, 둘, 셋. 101.325 킬로파스칼이죠. 그럼 비례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70이 아니라 자, 그러면은 여기는 밀리미터 HG니까 760 밀리미터 HG.
때, 자, 킬로파스칼은 101.325. 예. 자, 그러면은 70 밀리미터 Hg 때 X 킬로파스칼은 얼마인가? 이렇게 이제씩 만들어주면 되죠. 그래서 부등호 사이에 두고 곱하기 바깥쪽 곱하기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760x는 자 101.325 곱하기 70이고요. 자, x만 남기려면은 760으로 양쪽에 나눠주시면은 x를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9.33 네. 킬로 파스칼. 자, 절대압으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압력 문제,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여러분들 지금 이제 뭐 두압이 이제 진공압이 주어졌지만은 뭐 게이지압으로도 주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절대압으로 구하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또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죠. 자, 이번에는 5번입니다. 자, 매시간 1000kg의 LPG를 연소시켜서 15,000kg/h의 증기를 발생하는 보일러가 있습니다. 이 효율은 얼마인가? 단 LPG의 총 발열량은 12,980kcal/kg. 자, 발생 증기 엔탈피는 750kcal/kg. 급수 엔탈피는 18kcal/kg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일러의 이제 효율을 한번 구해보죠. 자, 근데 이제 이거는 보일러 효율을 구하는 공식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공식이죠. 자, 보일러 효율 실제 그렇죠. 증발량 곱하기 증기 엔탈피 마이너스 급수 엔탈피. 자, 연료 사용량 곱하기 연료의 발열량. 네. 자,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테이지로 구하지. 자, 여기에 이제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실제 증발량은 15,000. 자, 증기의 엔탈피는 750. 급수의 엔탈피는 18이죠. 자, 연료 사용량 1000. 연료의 발열량은 12,980. 그러면은 약 몇 프로가 나오죠? 84점 5구 정도 나오죠. 네. 자, 10번 문제. 자, 이것도 여러분들 어제 한번 풀어본 문제이죠. 자, 프로판이 20%, 메탄이 80%일 때 혼합가스의 연소 항값은 얼마인가? 프로판은 2.2,
자, 이게 폭발범위죠. 2.2에서 9.5%, 메탄은 5에서 15%다. 자, 이거는 혼합가스 한. 자, 근데 이제 이 공식이 보면 누구의 공식이죠? 그렇죠. 르 샤틀리에. 네. 자, 그러면은 하는 100. 자, 그 다음에 프로판 20%. 자, 프로판의 한이 2.2 플러스. 자, 메탄 80%. 자, 메탄에 보면 한이 5%.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은 얼마 나오죠? 어제 했을 때는 2.1로 했었죠. 네. 음, 3.98이 나오네요. 네. 근데 뭐 98인데 985니까 반올리하면은 뭐 99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세개는 이렇게 4%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근데 뭐 3.99나 4나 네. 다 맞는 걸로 합니다. 자, 1번 한번 보죠. 자, 연소가스 자, 부피 조성이 자, 이산화탄소가 13%, 그다음에 산소가 8%, 질소가 79%입니다. 이때 공기비는 얼마인가? 자, 여러분들 공기비 구하는 문제예요. 자, 이거 어떻게 구해야 돼? 이게 뭐가 되죠? 22. 저 21 빼기 5. 예. 여기서 보면은 문제에서는 8% 나와 있죠, 탄소가. 예. 8. 그러면은 1.6. 예. 자, 그다음에 2번은 어떻게 보면 계산 어떻게 문제긴 한데 이게 여러분들 공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한번 내용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료의 효율이 72% 에서 자, 85%로 13%. 네. 자, 증가했어요. 그러면은 이때 연료의 절감 비율을 쓰시죠. 비율은 얼마인가? 자, 먼저 72%일 때, 자, 효율일 때 보면은 사용되는 연료량입니다. 연료량은 자, 100을 0.72 나눠주면은 자, 100
138.89가 나오고요. 네. 자, 그 다음에 85% 효율시 사용 연료량 하면은 이번엔 100을 0.85로 나눠줘. 그러면은 117.65. 자, 그러면은 연료 절감량. 자, 절감량은 138에서 8.89에서 자, 117.65를 빼주면은 자, 21.24가 나옵니다. 자, 이때 자, 절감 비율은 절감된 연료량을 자, 72% 효율에서 사용할 때 연료량으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연료 절감 비율은 자, 21.24를 자, 138.8%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제 효율이 72%일 때 이때 이제 연료량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해서 자, 비율,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15.3%가 나옵니다. 자, 대부분 이거는 이제 좀 별명령 문제고요. 그래서 문제 나와 있는 부분에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딱히 책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이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공기비하고 관련된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자, 3번. 자, 프로판. 네, 연소시 이론 공기량을 중량 기준으로 구하시오. 그래서 이론 공기량을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론 공기량을 구하려면 첫 번째 이론 산소량을 구해야 되죠. 산소량 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론 공기량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자, 체적 기준과 이제 중량 기준인데 중량 기준이라고 있어요. 얘도 이제 중량 기준으로 구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프로판이면은 C3H8. 자, 여기에 보면 친절하게 이제 완전 연소식으로 해서 자, 몰까지 다 줬어요. O2. 그 밖에 이제 뭐 3CO2 플러스 4H2 줬죠. 자, 그러면은 자, 중량 기준으로 이론 산소량 구하면은 자, 여기가 5 곱하기 자, 그죠? 32가 되죠? 그래서 16 곱하기 2 32가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자, 여러분들 몰이 1km몰이기 때문에 1 곱하기 22.4 노멀 세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이론 산소량 자, 중량 기준이고요. 기준은 자, 나눠주는 겁니다. 자, 5 곱하기 32를 킬로그램을 자, 1 곱하기 22.4 노멀 세제곱미터로 나눠주시면 돼요. 이제 계산해 보면은 자, 7.14 킬로그램 퍼 노멀 세제곱미터. 자, 이제 이론 산소량 구했으니까 이번에는 이론 공기량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량 기준으로. 자, 그러면은 7.14 kg.
자, 나눠주는데, 자, 중량 기준으로 하면 얼마죠? 최적은 공기 중에 21%. 그 다음에 중량 기준으로 하면은, 자, 산소. 공기 중 산소량은 몇 프로가 있는 거죠? 23. 그렇죠. 23.2%. 그러면은 소수점을 떼야 되니까, 자, 앞으로 하나 두 자리 하면은 0.232로 나눠주시면 되지. 자, 그러면 계산해 보면은, 자, 30점. 자, 77 kg/노멀 세제곱미터. 그래서 자, 이렇게 대입하면은 여러분들 이론 공기량 구하려면 이론 산소량을 먼저 구하고 이론 공기량을 구한다고 했죠. 그래서 뭐 메탄이라든지 프로판, 부탄 이런 것들 이렇게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은 만약에 이제 공기비 주어지면 공기비하고 이론 공기량 곱해주면 이제 뭐가 나오는 거죠? 실제? 그렇죠. 공기량이 나오는 거죠. 네. 단계까지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자, 4번 15도씨의 물을 자, 급수해서 압력 0.35 MPa의 증기를 500kg/h 발생할 때 상당 증발량은 얼마인가? 단 발생 증기에 보면 엔탈피는 655.2 kcal/kg입니다. 자, 그러면은 상당 증발량을 구하라고 했어요. 이 상당 증발량이 보면 다른 말로 환산 증발량이라고 했죠. 자, 이 상당 증발량은 무엇을 나누면 되죠? 유열을 이별. 그렇죠. 530 증발 잠열로. 자, 그러면은 유열은 자,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거죠. 실제 증발량 곱하기 증기 엔탈피 마이너스 급수 엔탈피. 네. 이거를 539 증발 잠열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 증발량은 자, 655.2 발생 증기 엔탈피죠. 자, 그러면 실제 증발량은 증기 발생량 500이 되죠. 500. 자, 증기 엔탈피는 655.2. 자, 급수 엔탈피는 급수 온도를 쓰면 됩니다. 15도. 그래서 539로 나눠주면은 자, 593.69 kg/h가 나오지. 그래서 앞에서 이제 문제 보면은 뭐 공기비라든지 또는 여러분들 이제 보일러 효율이라든지 상당 증발량 전형적으로 문제로 나오는 부분이지. 자, 5번. 다음 설명을 보고 가로 안에 알맞는 내용을 쓰는 문제입니다. 계산기에 몇 자리가 좀 다르게 나오는 건 계산기 그대로 쓰셔도 돼요. 네. 얼마 나오나요? 53.87 나왔거든요. 저는 590. 3.87. 87? 네. 87. 계산기보다 약간 차이가 네, 조금씩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산기 있는 거 믿으시면 돼요.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대로. 네. 자, 5번. 자, 다음 설명을 보고 가로 안에 알맞는 내용을 쓰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보일러의 본체나 수관, 연관 등이 사용 중에 그 일부가 원형 상태에서 내부에서 두 장의 층으로
들고 일어나는 현상. 뭐라고 하죠? 그렇죠. 네이션. 그래서 앞에서는 아까 분리수도 나왔죠. 네. 자, 2번. 자, 과열이 되면은 그 부분의 강도가 저하되는데 이것이 심한 경우에는 이 보일러가 압력에 견디지 못해서 안쪽 방향으로 오므라드는 것. 자, 뭐라고 그러죠? 진짜. 앞에. 밖으로 부풀어 오르면은 횡출. 네. 자, 6번. 기체 연료의 장점 3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책의 내용으로 이제 한번 보면은 자, 기체 연료와 자, 공기 혼합이 쉬워. 자, 기체 연료하고 이제 공기하고 혼합이 잘 되죠. 자, 적절한 공기로 완전 연소가 가능하다. 또는 뭐 여러분들 짧게 해서 이제 뭐 적은 공기로 완전 연소가 가능하다는 뜻이 있어도 맞는 말입니다. 자, 2번. 자, 유해 성분 배출이 적어 배열 회수하여 활용할 수 있다. 유해 성분의 배출이 적어서 배열을 회수하여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배열이라고 하면은 연소에 이제 배출되는 거, 배기가스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지. 자, 3번. 자, 회분이나 매연 등이 없어 청결해서 이용하기 편리하다. 이용하기가 편리하다. 너무 기니까 짧게 해서 그냥 해도 상관없어요. 됩니다. 네. 너무 길어서. 왜냐면 이거는 오범다발. 네. 네. 그냥 책에 근데 있는 1번 오범다발이 같은 경우는 있고, 뭐 네. 완전 연소가 네. 좋다. 예를 들면. 아니면 이렇게 끊어도 돼요. 보면은 자, 여러분들 적은 공기로 뭐 완전 연소 가능. 자, 유해 성분 배출이 적다. 자, 뭐 배열 횟수가 용이하다. 네. 또 보면 회분 매연이 매연이 없다. 네. 청결한. 네, 청결하다. 네, 연소고 청결하다. 이렇게 하든지. 네. 네, 끊어서 이제 보셔도 되죠. 자, 7번. 액체 연료의 연소시 역화의 원인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면은 역화의 원인 뭐가 있을까요? 공기 혼합. 네. 자, 충분하지 못한 프리퍼즈. 네. 근데 이제 액체를 연소시 이제 역할 원인들은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착화 지연. 그리고 불착화. 자, 발견하지 못한 채 연료를 논해에 분무한 경우. 자, 세 번째는 연료 공급 밸브를 필요 이상 급하게 열어 다량으로 분무한 경우입니다.
자, 네 번째는 점화 원 가동 전에 가동 전에 자 연료를 분무한 경우.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내용들이 이게 길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제 이렇게 연결로 하지 마시고 그냥 핵심되는 단어 한 뭐 두세 개 정도만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렇게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엔 8번 한번 보죠. 자, 불완전 연소의 원인 세 가지입니다. 네. 자, 이거 불완전 연소 앞에서도 한번 봤었죠. 자, 에너지 원리에서 봤었죠. 뭐였죠? 공기의 공급이 불안정한 부족할 때. 자, 두 번째 연소 배기가스 배출이 불량할 때. 배출이 불량할 때. 자, 적정 공기비가 아닐 때.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에너지 관리에서도 이거 한번 살펴본 내용이죠. 자, 9번 외부 부식의 종류 두 가지를 쓰시오. 근데 외부 부식 종류 세 가지 뭐뭐 있죠? 그렇죠. 고온 부식, 저온 부식. 그렇죠. 저온 부식, 그렇죠. 산화 부식이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뭐 두 가지를 물어봤지만은 여러분 세 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자, 인젝터도 자주 나오죠. 작동 원리를 쓰시오. 자, 근데 이거는 원래는 이제 보기를 좀 줍니다. 그래서 이제 쓰는 걸로 해요. 자, 첫 번째는 뭘까요? 증기, 열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운동 에너지. 세 번째는 압력 에너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급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증기, 열 에너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압력 에너지, 급수 순으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배웠던 내용에서 많이 나오나요? 좀 나오죠? 네.